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양희원영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정열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코트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상풍력 글로벌 파트너십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여러 기업들하고 기술적인 협력 MOU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 3월 달부터 11월까지 좀 짧은 기간인데 국내 59개사 그러니까 터빈 국내사는 몇 개 안 되는데 사실 이 터빈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기계나 또 터빈 밑에 타워 그리고 해상풍력과 하부체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쓰이고 있어서 사실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망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해상풍력의 산업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 해상풍력을 통해서 GDP도 일어나고 올라가고 산업도 일어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산업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투자를 받고 또 기술도 이전받는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코트라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해외 13개사하고 짧은 기간 안에 이런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제가 봤는데요. 근데 사장님 보시기에 지금 탄소 중립이 해상풍력 12기가와트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여러 산업 유발 효과나 일자리 창출 효과랑 비교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역할들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런 중소 중견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코트라 본사의 디지털 그린실의 그린 산업팀이 10명이고 그중에 해상풍력 프로젝트 담당한 사람이 2명밖에 안 돼요. 이 2명으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시긴 했지만 그 성과를 제대로 받아 안으려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인력 부족은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백으로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실 본사 인력뿐만 아니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서라도 현지에서 정보를 최대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도 국내에서 투자를 받은 것만 누적 금액이 7.1억 달러, 그래서 8,400억 원 정도에 달하더라고요. 예, 한 해만 2021년 올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이런 투자를 지금 끌어내고 계시고 기술 협력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이 풍력 관련한 시장, 또 재생에너지 시장은 앞으로 수천조의 시장으로 커 나갈 거라고 하니까 우리의 무대가 전 세계 무대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지능의 역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외에서 그 지재권 피해, 지적재산권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과 동남아 중심으로 그런 피해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 신고 건수가 170건인데 구제받은 건수가 66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 피해에 의해서 몰수한 비용 한 57억 원 정도, 그 65건. 나머지 한 100건이 넘는 거는 제대로 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해외 지식재산센터 사업이 2016년부터 이제 코트라에 위탁되어서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겨우 4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11개국에 17개소 설치를 하는데 특히 상근 전문 인력을 보니까 중국의 지재권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근 전문 인력이 다 통틀어서 몇 개, 6개 사무소에서 1명밖에 없어요. 네? 1명밖에 없어요. 행정인력 2명, 3명 이게 전부고 좀 전문 상근 인력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제가 이제 코트라의 역할 강화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특허청 자료하고 코트라 자료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특허청에는 상표 도용 의심 현황 수치를 보니까 중국에만 1,544건이에요. 2019년부터. 그전에는 이제 제대로 그걸 확인을 못 하신 것 같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까지는 3,700 거의 4,000건이 넘어요. 그런데 특허청 자료는 그런데 대학무역투자진흥공사 차원에서의 현지 사무소를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한 거는 다 해봤자 한 50건밖에 안 돼요. 2017년부터.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
특허 청구와 협력 작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력 확보를 비롯해서. 남은 시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피해건수 170건 중에 아마 구제받은 게 적은 거는 아마 현재다가 등록 안 한 경우도 있고 아마 기업 부담금 인하고를 좀 추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상군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특허청하고 현지의 공간 그리고 현지하고 예, 현지에서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협력되는 진행 사항을 이 데이터,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이렇게 다른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확인을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종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까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가 불허되는 상황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산업공단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이제 산업 단지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에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곳이. 근데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재생에너지 사업은 명시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빈 땅에, 그러니까 뭐 주차장 아니면 공장 지붕 이런 데 태양광 얹어서 사실 발전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불허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산업단지 공단, 아까 여러 다른 의원님들이 공단에 있는 공장 위에 지붕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이 못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거를 단순 계산해 보니까 다 넣으면 50기가와트가 넘어요. 태양광만. 그 지붕에만.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지붕에 보면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어서 그런 지붕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 건지 그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관련 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 태양광 설치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은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 유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업종이나 이런 거를 뭐 특화해 놓은 것 같아요. 특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적으로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제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어디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거 굉장히 황당한 규제잖아요. 예.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공장 위에다가 기존 주차장에다가 하는 것도 못하게 불허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산업단지 내에서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 빈 공간 이용해서 태양광 하면 돈도 벌고 기업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일 텐데 왜 그게 진행이 안 될까? 그 가로막는 규제가 뭔지를 이사장님께서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산업단지에 빨리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가 예. 산업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예. 세부적으로 좀 실태를 조사를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